또 이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홍준표와 같은 사람, 황교안과 같은 사람, 외부와 싸우지 않고 내부에서 자신의 동지를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있죠, 이준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환영받습니다. 이준석이 한마디 하면 모든 언론사들이 받아주고, 홍준표가 한마디 하면 모든 언론사가 받아주고, 황교안이 또 한마디 하니까 오늘도 모두 언론사들이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황교안 정말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거의 속된 말로 또라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언론들이 말이죠, 황교안 얘기를 아주 잘 받아주거든요. 왜? 내부 총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말 정치인이었습니다. 막말 정치. 네? 그래갖고 언론으로부터 엄청 공격받았는데 요즘은 또 언론들이 잘 써줍니다. 왜? 내부 총질하니까. 외부와 싸우는,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들은 언론들이 다 죽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부 총질하면 어느 날부터 그 정치인은 말이죠, 새롭고 중도를 포용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고 마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과거도 아니지, 얼마 전에 있었던 언론들이 공격했던 부분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네? 아마 전광훈 목사님이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고 망하라고 막 오늘 이 자리에서 외쳤다면 아마 언론들이 굉장히 그 기사를 잘 써줄 거예요. 앞으로. 네? 그냥 국민이 망하라 그러고 대통령 윤석열 이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럼 아마 언론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새롭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라고 소리치는 자들은 언론에서 제대로가 아니고 띄워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잘되라, 그리고 종북좌파들 무너져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군가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아까 이 자리에 기자들 많이 나와 있던데 뭐 기자들이 제대로 알고 보도를 했습니까? 예.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위가 누굴까? 편집장이 있을 것이고 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 더 위에는 아시겠죠? 예. 아마 그 위에는 김정은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러지 않고서야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진보로, 대한민국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극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통탄스럽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오늘도 아마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할 거로 보입니다. 홍준표의 이러한 행보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홍준표가 이 당을 흔들까? 그건 내년 총선에 자신이 영남의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홍준표는요, 한동훈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한동훈 장관이 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야 한동훈도 무너지고
자신이 대권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 되지도 않겠지만 또 한번 난장판을 벌여보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파의 지도자도 아니고 대구의 시장도 아니고 그저 우리 우파를 좀 먹고 갉아먹는 영감탱이입니다. 영감탱이.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제가 영감탱이 양아치 그랬는데 욕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준표 말에 의하면 양아치도 영감탱이도 욕이 아닙니다. 네. 자기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가까운 사이에 그렇게 대구에서는 표현하나 봅니다. 네. 영남권에서는. 자, 하여간 이 영감탱이가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또 한 번 나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 두 번 나가면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선택해 줄 줄 알고 있는 건데, 정말 홍준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홍준표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네? 절대 안 만들어주겠죠. 왜 안 만들어주겠습니까? 민주당도 안 찍어줘요? 당연히 안 찍죠. 국민의힘에 우리 애국우파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지난번에 25% 그거 정말 우리 애국우파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찍어준 거지, 뭐 홍준표 보고 찍어줬겠습니까? 홍준표가 개판 치니까 지방선거 완전 폭망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25%는 커녕 10%도 못 받을 겁니다. 10%. 네.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여러분들. 네. 홍준표가 어떻게 후보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자신있게 말할게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저 대한민국 떠나겠습니다. 네. 떠날 일 없겠죠. 이제 신의 한수 그냥 그 자리에서 접어버릴게요. 네? 그냥 제 재산을 얼마 있지도 않지만 다 그냥 전광훈 목사님께 던지겠습니다. 사실 그냥 던져도 되겠지만,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다. 어쨌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단지 홍준표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준석이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황교안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부 총질뿐이 없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심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9일 날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많이 모여주셔야 돼요.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탈당은 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자유통일당으로 단위 결집을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은 탈당하지 마세요. 예? 언젠간 접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뭐 당적이야 국민의힘에 주고 표는 자유통일당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가게 되는 거, 그거 누가 제일 말하냐? 홍준표, 이준석, 황교안, 종북세력, 민주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킵니까? 예? 왜 우리가 황교안, 홍준표 좋은 일 시켜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예? 우린 그래서 국민의힘에 남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29일날 광화문에서 홍준표 규탄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야. 내년 총선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낙선운동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예요.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전광훈 목사님 비난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만나보세요. 네? 나 강남에 사는 주민이야. 그럼 강남에 있는 태영호 의원이 벌벌벌 떨 겁니다. 네? 나 대구에 사는 누구야? 그럼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떨 겁니다. 자, 우리가 언론의 이 마귀에 씌워가지고 우리의 제대로 된 능력과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제대로 발휘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하태경 낙선운동 해야 됩니다. 홍준표 끝장내야 됩니다. 황교안도 내년에 총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외에 유승민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장제원 이런 자들 우리가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말하기 뭐하지만 간신 아닙니까? 이준석이 간신하는데 저까지 간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간신 아닙니까? 이런 자들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고 자유마을로 결집해야 됩니다. 여기다 자유마을 다 대표님들이신데 자유마을 성공시키려면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성의껏 여러분들이 결집시킬 수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 오늘 KBS, MBC의 SBS, YTN 죄다 전광훈 목사님의 기자회견을 풀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에 가시면은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유마을운동 지금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광화문에 나온 1,800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우리 자유마을 홍보하기가 편해졌을 겁니다. 자유마을 당원가입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원가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뜨죠. 네. 여러분들 당원가입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유마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가입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 200석 근데 200석에서 저는 한 5-10석 빠질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황교안, 하태경, 장제원,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 빠지면 그쵸?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지역들이 대부분 누가 나가도 우리가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런 지역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무소속 내보내면 됩니다. 예. 무소속으로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오늘 목사님께서 한 2주간의 시간을 국민의힘에 줬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제안한 국민경선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2주간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겠다. 제가 봤을 때는요 2주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절대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님 제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국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종북 좌파 쓰레기들과 언론이 오늘부터 공격에 나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절대 전광훈 목사님과 개인적으로는 알랑알랑거리면서 받아낼 걸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오늘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부터 어차피 진행되는 거
오늘부터 진행시키자. 자유통일당과 함께 자유마을과 함께 200석 전략 나가자 이겁니다. 김상대 대표님 올라오시면 이제 그만해.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자유마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신의 한수 신의식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제일 뒤에 계신 분들 서기침하고 앞에 기자들 자리 이게 한 10대 전이 남아서 여기 와서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앞에 와서. 지금 아까 우리 이동훈 교수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정한 목사님 말씀하신 모든 얘기를 들어봐도 나라가 개판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동성애, 역사 왜곡, 악법, 수없는 이런 짓거리를 딱 한 방에 작살낼 수 있는 것은 200석부터 230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고민을 한순간에 싹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마을 우리만의 자치가 아니라 적어도 3천만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신발 5켤레가 떨어지도록 좀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서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태어나서 4대 방송사 송편 기자들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7, 80명 온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대박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몇몇 대표 방송사 기자들이 질문을 좀 하나 그랬더니 벙어리들이 되었습니다. 양심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전 목사님 보통분이 아니시다. 근데 저 뒤에는 또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자, 이층에도 할렐루야. 좌우에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목적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2019년 6월 경복궁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여러분 소수의 운동이었지만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들끼리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우물쭈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셨던 이 애국운동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전 목사님의 그 선지자적인 예견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렇게 태풍을 휘몰아치는 자유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연사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집회가 계속되면서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계속 쏟아주시는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말씀이 갈급하여 사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특별히 매 시간 계속되는 전 목사님의 성경 강해 제가 미친다고 하면 여러분 미치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오늘 왜 이래? 축하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제가 전 목사님의 설교에 매료가 돼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장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기운을 좀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오른손 다 드세요. 뭐 하신 줄 알죠? 여기 딱 꼭 잡아요. 제가 자유통일하면 여러분들을 완성하러 갑니다. 3번을 해요. 3번을. 자유통일! 박자가 안 나요. 박자가 안 나요. 이래가지고 자유말 3천만 명 모으기는 힘들어. 박자가 4번에 4번이고 딱딱딱. 조용히 해봐요. 자유말 승호자 승호자 승호자. 됐죠? 갑니다. 자유말. 한 번에 교육이 된다는 게 대단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발 던진 열사가 아니고 신발 3컬레를 떨어뜨려야만 자유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전국에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정민! 저 2층에 잘 들립니까? 네. 오늘 제가 그 공직에 있을 때 또 나와서도 기자회견도 많이 해보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본 중에는 오늘 기자회견이 제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공을 내면 우리 티끌모아 태산 우리 자유마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 표를 얻는 것 이것이 쌓여 있을 때 성공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안 된다 이게요. 지금부터는 하나 모아가지고 이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실천해야 됩니까? 신발 몇 켤레 떨어뜨려야 됩니까? 3켤레. 근데 제가 그 농담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조직에 들어가 보면 여자분들이 많은 데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이 농담을 하는데 그 어떤 회사에 그 사장님이 아주 호랭이야.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쥐잡듯 하는데 이분은 집에 가면은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그 참모들을 말놓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호랭이지만 집에 가면은 꼼짝을 못한다. 나같이 오는 사람은 좌측으로 가고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우측으로 가라. 그랬더니 전부 좌로 가고 한 사람만 우측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수 배우려고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러냐. 그래서 말을 하라 그랬더니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라 그러니까 네 그럼 말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출근할 때 사람 많은 데로 절대 가지 말라 그래서 우측에 가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조직에서 이 제가 광화문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볼 때도 그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조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가정이 잘 되려면 며느리를 잘 얻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교회 나올 때마다 여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달성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힘을 합쳐서 자유마을을 성공시켰을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저는 성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호 두 가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자유마을 만세! 만세!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4월 29일 날 오는 광화문 집회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좀 대단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월 29일까지는 자유마을에 힘을 쓰면서 29일 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마을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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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찬양이 쓰어졌습니다. 그 찬양 말씀 중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한다. 제가 잠깐 여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왜 여자들이 많이 모여 성공하느냐? 여자들만 많이 모여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여성들이 많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윤미향이나 고민재이나 이런 여자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되겠어요? 자, 부산에서 진짜 새벽차 타고 오시는데 우리 이승국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교벌을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에 아침에 부산에서 5시 20분 기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요. 오늘 제가 그냥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떡볶이 바라보고 감동하고 돌아갔습니다. 원래 저도 강의를 하고 나면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를 아주 잘했을 때, 그리고 아주 못했을 때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다 들었기 때문에 물을 게 없어요. 강의를 아주 못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오늘 딱 2개 질문 나왔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궁금한 것 2가지 남겨두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교육이 아주 잘 됐어요. 나는 저도 참 갈수록 참 신기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기자들은 원래 질문하고 걸거대고 비난하고 이게 전공이거든요. 제가 대학 때 기자를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고 대학 시험에서 기자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끌어야 됩니다. 어쨌든 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공한 친구들이 다 왔는데 꼼짝 못해요. 신도 놀랍습니다. 정광 목사 화이팅! 왜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정광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갑자기 왜 이랬을까?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일일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발언했다는 그게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대한민국 우파를 통일했다.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선거에 이기고 나면 전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운이 없습니다. 다 내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내 한 사람 필요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찍은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수사한 레토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황사 우파를 통일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황사 불을 붙여서 다 죽었던 그때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 후보가 없는 때입니다. 그때 광화문 운동을 일으켜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게 만든 판을 만든 분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지금까지 전혀 부인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제법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슬그머니 자존심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지금 자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우리 정치를 우리가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아니 내가 차기 대통령 될 건데 누가 우파를 통일했다느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거든요. 그냥 그게 끊기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 니도 한마디 내도 한마디 뭐 온갖 인간들이 탄핵하는데 앞장서 또 온갖 인간들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지도 다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유가 뭔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낀 것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제대로 뭘 할까 싶은데 김재원이라는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정광훈 목사님이 우파를 통일했다 그래 말하니까 자기들이 전부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광훈 목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자리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운 위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발작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움츠러 들든지 아니면 발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움츠러드는데 한자리 해보려고 마음 먹는 몇 사람이 발작 짓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모모한 방송사들이 다 왔어요. 절대 안 나타날 사람이 와 한 번도 저런 그 광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방송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와서 톡톡히 봤습니다. 아주 잘 보고 훈련 잘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입 닫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물어뜯을 날이 내년 4월입니다. 자유마을을 통해서 세포 조직을 확장해서 마침내 완전히 이재명, 이 송영길,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도둑놈들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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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교수님이 아침 새벽에 부산에서 오면서 문장 하나를 부산에 두고 왔어요. 김재원이가 우파를 통해 지킨 게 아니라 우파 천하 통일했어요. 천하를 빼고 왔습니다. 자, 지금 자유마을 이 대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일산을 출발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제발 바라건대 그 동네에 있는 집에서 놀면 뭐예요? 와서 나라가 어떻게 심각한지 이런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싶으니까 매일 오시는 분은 혼자 오지 마시고 3명씩 짝을 찍어서 안되면 뒤에 2명 더 달아서 아주 5명 조를 맞춰서 그렇게 오시는 박갑선 목사님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대 우리 조학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유마을에 와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항상 서지만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보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완전히 100% 띄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악질적으로 보도한 JTBC나 KBS가 왔지만 얘네들은 오늘 진짜 목사님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오늘 이 기자회견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신의 한 수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서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3,506군데에서 자유마을을 통해서 200석이 대한민국의 목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저에게 지금 자유마을에 와서 좀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 오늘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오직 희망은 자유마을 3,506군데에서 우리가 내년 200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거 끝나고 식사 많이 하시고 빨리 국수 드시고 오늘 지금 사랑제일교회 갈 때를 못 잡게 하고 있는 저 성북구청 이성로를 좀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국수 드시고 1시 반에 바로 옆에 버스가 있으니까 글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서 오늘 이 목사님의 이 신의 한수 기자회견을 더욱더 살려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정광 목사님 마지막 연설하시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국수 먹고 보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성로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성로에게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자로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옮겨가야 될 건물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성북구청을 내놓으라고! 구청을 비워주고 우리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자들이 구청장을 하니까 내가 성북구에 사는 게 후회스럽다는 거야. 오늘 일산만 가면 그거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조영호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충성! 어제 저는 이 교회를 보려고 집에서 그 가까운 교회 갔다 일찍 올라가서 목사님 그 유튜브 하는 걸 들었는데 그 토크 하는데 제 가슴이 쇼크가 와가지고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해가지고 요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저는 역시 하사구나. 전광훈 목사님을 2019년부터 청와대 앞에서 같이 했지만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항상 전광훈 목사님에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총포에서는 아주 심각한 아직도 전광훈 목사님의 저 밑에서 가지고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데 오늘 기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광훈 목사님은 대단하다. 제 쇼크를 멈추는 분이 이준근 박사님입니다. 정말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광훈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참 전광훈 목사님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 자유마을 운동하면서 우리가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거리 여기저기 붙여놓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붙여놓은 거 보면요 어떻게 붙여놨느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미국이 국익이냐 이렇게 붙인 놈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국익인지 아직도 모르는 놈이 있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 같으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소주성 얘기할 때
그거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손유성 얘기는 바로 베네수엘라로 가서 베네수엘라와 똑같으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 거 정말로 한심하죠. 9.19 남북군사합의 평양 가서 하고 온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웃집에 살인강도 강간범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와서 얘기해서 CCTV 튀자, 쬐끔 띄자, 또 주민분 그 현관문 비밀번호 서로 알고 지내자 하는 것을 알려준 것 같은 똑같은 놈이 문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자유통일당 하고 있고 이 자유 정말로 이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35번 미국 가서 유엔 총회에서 21번 강조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사파들을 싹 쓸어내는 방법을 자유를 가지고 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국으로 목사님이 지금 실천하고 있고 또 조금 여러 장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동훈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화학 곧 쓸어내게 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오해도 하고 이해를 못해서 걱정을 하지만은 결과는 항상 옳았다는 것, 항상 맞았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라와서 기자회견에 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제가 그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 질문을 안 하냐면 정강훈 목사님이 질문할 내용을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기자가 이렇게 대가리 속에 딱 질문 요지사항 몇 개를 딱 정리해서 옵니다. A 방송이 저래 부르면 나는 이렇게 물어야지. 아니면 기자 단위 만들어져서 강사가 지시한 대로 질문지를 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정강훈 목사님이 다 깨뚫고 여러분들아 너희들이 물을 말을 내가 사전에다 주고 싹싹 얘기하고 자 이번에는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일단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헌재가 검수한박 판결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마을에서 플래카드 3,506개 마을에 10개씩 다 붙인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반응이 어떠십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당들은 많이들 달았는데 우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검수한박 판결 헌재가 내렸는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보호법이죠.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다 박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나머지 부분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기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는 그래도 검사가 수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야 합의하면서 하여튼 더 악하게 부패하고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해놨고 또 사건을 우리가 경찰에 수사해서 검찰로 보내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수사한 거는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180석을 민주당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권이 바뀌면 누굴 보호해야 돼요? 문재인, 이재명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검찰청법 4조하고 형사소송법 195조에서 197조를 개정했는데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못해요. 문재인, 이재명 수사 앞으로 못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경찰 누가 다 심어놨어요? 네. 문재인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예컨대 지능팀, 우리가 집회 시위할 때 누가 다 수사를 하냐면 지능팀이 수사하는데, 여기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서울시내 지능팀 수사관들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로 나갈 때 굉장히 쌩하게 넘겨주죠. 아니, 당연히 뭐 자세히 이렇게 뭐 해놨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을 거고, 그 내용은 그전에는 검경 수사권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 이미 검찰하고 경찰 수사권 조정을 해놨어요. 그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누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데 이제 수사 지휘를 받는 내용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다가 무혐의, 이거 수사 지휘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넘겨주죠. 일반 수사 지휘권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가지 범죄로 한정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다 한정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범죄는 수사도 못해요. 넘겨주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5월 9일 날은 더 험악하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예 부패하고 경제범죄 외에는 아예 검찰이 수사 못하도록. 그 다음에 보안 수사를 하는 것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보안 수사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사한 검찰은 공판 제기도 못해요. 수사 예컨대 공직자들이 문재인 수사하면 수사 기록이 어느 만큼 되겠습니까?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를 한 수사검사는 재판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면 공판만 참여하는 검사는 수사 기록 읽어서 이해가 돼요? 10,000페이지? 요거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삭제할 때 국힘당은 듣고 반대했나요? 넘겨주십시오. 중재를 해서 중재 합의를, 여야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힘당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합의해서 이렇게 합의문 딱 만들어 놓고 검수완박을 추진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여야 합의했었다니까요. 검찰정법 아까 얘기 4조, 여기는 3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더 악화돼서 2가지만 해놨는데, 이걸 권성도에 가서 합의하면 돼요 안 돼요? 넘겨주시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 경찰이 수사한 것만 하라고요. 넘겨주시오. 중수청만으로. 결국 이거를 우리 광화문 선생님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국힘당에서 합의 번복했습니다. 합의 번복해놓고 나서 일사천리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켜서 민영배를 위장탈당시켜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에 맨 뒤로 가주시오. 그 맨 뒤에 오은지 선생님 맨 뒤로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 그 다음 그 앞에 자 헌법재판소 9명 중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몇 명이요? 3명. 그 다음에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몇 명? 2명.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사람 1명. 9명 중에 6명은 이미 저쪽 편이야. 여기다가 헌재한테 검수완박 판결 이거 무효로 시켜달라고 하면 헌재 듣겠습니까? 쇼한 거지. 여러분 국민의힘이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200석인데 200석 우리가 원하는 사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기자회견 잘 보셨습니까? 공천권을 누구에게? 국민의힘은 누구의 당이야? 국민의 당이지. 국민한테 돌려주고 나면 자유마을 통해서 200석은 나는 뭐라요? 나는 당상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200석 잡고 있으니까 200석을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10석을 좀 더 늘리겠습니다. 210석 정도의 안전권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말하는 이 악법을 만들고 이 싸가지 없는 법안을 만드는 여러분 씨발 새끼들 요거 아니에요? 이런 종자들을 대한민국에서 걸러내서 포항제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푹 삶아서 북한에 보내려면 적어도 210석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차이지만 대한민국은요 곳곳이 다 망가져서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을 고치는가 그러면 10년 더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간,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님 말씀대로 폭삭망하게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 3천만 국민, 4천만 국민이 전부 다 자유마을에 가입해서 입만 뜨면 자유마을, 자유마을, 동네에 자유마을을 외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수없이 보여야 돼요. 앞으로 길에 다니면서 자유마을 아멘, 자유마을 아멘, 자유마을 이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녀야 돼요. 지하철을 타도 자유마을, 자유마을, 버스를 타도 자유마을, 자유마을, 밥 먹다가도 자유마을, 충분한 산업 자유마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설을 우리 구조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조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성도들이 광화문 운동과 주사파 척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선거를 단순히 승리하거나 우리가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애국운동을 해오셨지만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어떤 자리도 탐하거나 맡았던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목사님뿐 아니라 그 옆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뭐 한 자리 하려고 욕심낸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결별이니 뭐니 말할 수 있는 실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애국운동은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 땅에 종북 주사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3대 악법인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한번 보십시오. 종북 주사파들은 검사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처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거의 박탈시켰습니다. 검사들의 권력이 세다는 핑계로 그 권력을 자신들이 대신 꿰차버린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유령 기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수처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공수처가 누구를 구속했다, 처벌했다 들어보셨어요?
없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전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밤에 클럽이나 유흥가만 가도 현행범 체포해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시골에 있는 팝 출소만 또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조국은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깜빵 안 갔고, 이재명은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는데도 깜빵 안 갔고, 문재인은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80석을 완성했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기를 쳐서 군소정당들을 말살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어떠한 제대로 된 투쟁도 개혁도 실시하지 못한 채 종북 주사파들의 이념 공격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폭동들을 전부 민주화 항쟁으로 승격시켜서 기념일마다 그들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도 무릎 꿇었죠. 아마 다음 달에 또 단체로 무릎 꿇을 겁니다. 다음 달 5월이잖아요. 단체로 가서 무릎 꿇을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을 제대로 지키는 세력이 현재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애국 세력 외에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력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하기에 광화문 애국 세력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이 분열과 쪼개기, 갈라치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악의 역사입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갈라치기. 국민을 갈라치고, 지역을 갈라치고, 남자 여자 갈라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갈라치고 쪼개기만 해서 문재인은 망했죠.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로 뭉치고 함께 가고 단결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진실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자대가선도 수고하셨고, 이제 자유마을 이러니까 아직도 이게 뭐 생활경을 써본 인간도 있고 자유마을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마을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건 우파인데,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어리비리한 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핵심적 요소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907년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왔다.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1947년에 4.27 운동 다 들어봤죠?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1997년 요거는 김대중인데 이거 우리가 했으니까 건모기운동, 지금 2000년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대국민 운동은 자유마을 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 거는 정강 박사님 말씀대로 머리 다 뽑혀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다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종배 목사님 모시기 전에 다시 오른손 드세요. 아까 한 그대로 갑니다. 내가 자유만 하면 뭐 해야 돼요? 성공하자 완성하자. 성공하자 완성하자. 그러면 한 번은 성공하자, 두 번은 완성하자. 좋겠네. 야, 이렇게 합을 잘 해야 돼. 자유만! 자유만! 소리를 질러야 배가 고파서 정신이 못 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 감고 우리 잠깐만요.
갑자기 지금 특급 뉴스가 나왔어요. 아이고 긴급 뉴스는 아니네. 여기 이제 정식 식사 문화 후에 우리 장교단은 저 위에서 따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살다가 사회를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김종대 목사님 마지막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전상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대 목사입니다. 오늘 정광 목사님 기자회견은 아주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벙벙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땅을 밟고 다니는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안 들려요? 전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는 것만 들어가지고 귀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광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행동 요령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이런 개요 같은 것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식사를 하시고 성북구청에 가셔서 또 한번 여러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시 30분에 일상으로 시작해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일상으로 시작해서 내일 화요일은 의정부입니다. 또 수요일은 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일은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짜리에 옮기듯이 이렇게 옮기는 거 말고 거기에 있는 자유마을에 가입한 사람들은 총동원 해서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0석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자유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목사님이 지역을 이제 경기 지역을 시작을 해서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은 이제 같은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자유마을 식구들을 다 모아주셔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동기 유발이 돼야 자기 스스로 나가서 나라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 오늘 저녁 5시 30분이면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는 화요일인데 오전에 합니다. 10시 30분 안산 10시 30분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10시 30분 해서 경기 지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꼭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월 29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나와줬으면은 뭔가 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언론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이 시대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옛날에는 총칼 들고 백병전을 펼쳤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광화문에 나와서 주여 한마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여기에 많은 우리 총동원을 해야 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공지사항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구체적인 은밀한 일들은 대국본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서명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천지로 갖고 가고 다단계로 이용을 하고 다른 정당에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외에 지금 여기 여러분 자유마을 가입 원서에 보면은 동의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보를 이런 용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 외에 쓰게 되면 어떠냐? 정보통신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의를 좀 해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사전에 그런 마음을 좀 접고 이 나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자유마을을 막 가입을 시키잖아요. 시킨 분들을 해서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조직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조직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을 그냥 한 차를 그냥 갖고 다녀도 다 자기 주장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딱 뭉쳐졌을 때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입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공지사항은 대국본 조직을 통해서 내려가는 대국본 조직도 하도 그냥 다른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황 목사 이름 팔고 그 다음에 자유마을 이름 팔아가지고 그 밑에다가는 자기 계좌를 딱 써놓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국본에 마크를 넣는 이유가 뭐냐? 시작할 때부터 특허를 내놨어요. 특허책에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용을 못해. 그러니까 공적 공지사항은 항상 대국본 마크를 집어넣는 이유가 여러분 본부에서 전 목사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공지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차피 공지사항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중시 후에 장교단은 본당에 모여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사업단에 우리 어린 청년들 애 태우지 말고 휴대폰 번호 이동 저 뒤에 꼭 하시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잘 판단 못할 수 있어요. 의도적 왜곡 보도를 합니다. 확 보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왜곡 보도를 해서 국민의 눈을 한순간에 좌파로 돌리려고 이런 것들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문 볼 시간 있으면 전부 자유일보를 구독해서 반드시 자유를 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성교가도 나중에 지시가 떨어지면 이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공짜로 되는 게 없어. 나중에 200석에서 나라 뒤집어지면 제가 홍색 다 갚아주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전국에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종대 목사님 말씀대로 이 투바시가 막 있어요. A 동네에서 B 동네 사람이 와서 메꿔주고 막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그거야. 그래서 전국 8도 자유마을 회원 경연대회를 열어가지고 제일 많이 모으는 지역에 상금 한 1억 정도 주고 2등은 9천만 원 주고 3등은 8천만 원 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경연을 시켜놓으면 죽기 살기로 돈 내기로 잘해요. 자, 이제 저 뒤에 국수 퉁퉁 불었지만 꼭 드시고 2시에 이승로 쫓아내는 성북구청 가시고 5시에 일산에 혹시 경기도나 그 부내 사신 분들은 그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2023년 4월 17일 대국본 자유마을 올여 정기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제일교회 현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